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회의장 밖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의 개회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개회식이 끝나면 잠깐의 휴식 후 본격적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갖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동으로 해주시거나 잠시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아이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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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촌 관광 자원화 연구 주민 공청회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승낙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예배분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유종희 부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질성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악구 지숙과 하천관리팀과 용등포구 문화체육관광에서도 팀장님과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의회 장준순옥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의원님.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희 부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림천 똑순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 자원화 연구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입니다. 생태관광 분야 전문가 분들과 지역의 생태관광 자원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시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 지역구인 관악구의 대동맥 도림천의 관광 자원화 연구에 도림천 지킴이로서 직접 참여하고 또 공청회의 좌장을 맡을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 추진 중인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 자원화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의 휴식, 여가 공간, 그리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재편되는 도림천을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연구로 서울의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일상과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서울 관광의 활력 거점 및 콘텐츠 마련을 통한 서울 관광의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 4개 구를 흐르고 영등포구 신정교에서 안양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흐르는 한강의 제2지류이며 산지 하천입니다. 최근 도림천은 단순한 휴식과 여가 공간 기능을 뛰어넘어서 문화예술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도림천 관악구만의 통계를 본다면 현재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도림천에서 진행된 행사, 공연, 축제가 200여 회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행사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과 하천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하나의 지역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은 관악산과 도림천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계천은 노지 하천으로서 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산들, 북한산이라든가 인왕산이라든가는 산 따라서 흐르는 계곡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하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과 도림천은 서울의 생태 관광으로서 탄소 중립의 보고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아집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도림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번 연구에도 꼭 참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 자치구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도림천 지킴이를 구성하면서 이 도림천 지킴이 구성에 동의해 주시고 함께 활동해 주신 구로구의 박칠성 의원님, 또 동작구 최민규 의원님, 영등포구 김지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동작의 최민규 의원님과 영등포구 김지양 의원님은 상임위 워크숍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저한테 꼭 인사 말씀 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장 조사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모든 지킴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도림천 지킴이의 동지로서 이번 연구의 실무를 도맡아준 김을영
연구원의 수고로움과 한국생태관광협회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도림천 살리기를 하면서 도림천을 수십 번 걷고 또 수십 번 라이딩을 했는데 이번 이 도림천 4개 구가 함께하는 도림천 지킴이의 활동을 통해서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도림천과 또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바라보는 도림천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정말 새삼스럽게 실감을 했습니다. 도림천의 관광 자원 그리고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모든 주민들의 노력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그리고 그 길을 여기 계신 도림천 지킴이 여러분들이 활짝 열어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도림천 지킴이와 함께 2차례 현장 조사에 참여한 결과 도림천과 주변 자원을 활용해 자연과 생태, 힐링을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를 잘 구상하여 4개 자치구가 연계된 생태 관광 거점이 조성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변 감성 도시에 걸맞는 생태관광 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도림천은 생태관광 자원으로서 관악동작, 구로, 영등포 주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에서 서울 시민, 더 나아가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글로벌하게 사랑받는 수변 관광지로서 새롭게 주목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생태 자원으로서 도림천의 구체적인 관광 자원화 방안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탁정삼 관광재단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큰 박수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 순서에 앞서 귀한 손님도 오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호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종환 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저기 박 의원님 그 지역의 도림천에서 행사 몇 번 했어요? 네. 그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 부위원장님만 모셨더니 그냥 관악에다 200몇 회씩이나 하고 구로 한 3개 했나?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태계 관광이라는 건 좀 생소한데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이것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문화, 예술, 체육을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역을 다니면서 도림천만의 이야기거리, 우리 우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좀 발제해 주시는 김병국 대구대학교 교수님이 어느 곳이?
교수님, 예. 오늘 발제를 좀 잘 해주셔갖고, 여기 이제는 각 지역의 그 관아, 구로, 영등포, 동자, 여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계자분 계시니까요. 같이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 도림천을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 그런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관광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관광이 그 뭡니까? 저기 단체 관광, 뭐 싸구려 관광이 유행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지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 소그룹으로 좀 힐링할 수 있고 정말 볼거리를 많이 보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 가성비라고 그러나요? 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좀 돈 좀 쓰고 가고 요런 거라서 그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좀 이상하지만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태계 관광을 통해서 우리 자장을 유정희 부위원장이 맡고 계시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이 많은 그 제안을 해주셔야만이 지들이 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좋은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게 주민들의 관심입니다. 저들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니까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가지고 좋은 제안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서울관광재단 길기원 대표이사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서면 축사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자료집에 서면 축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외빈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를 전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순서는 유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이스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격려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회를 맡은 우리 아이스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발제는 김병국 교수님께서 해주실 건데, 김병국 교수님, 예, PT로 하시나요? 예, 그러면 저는 나가 있고 불은 좀 꺼주세요. 네,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자원화 연구
대해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관광생태관광협회와 같이 여기 본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김병국입니다. 서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제 제일 많은 가는 곳이죠. 국내에서 생태관광이라고 좀 약간 매칭이 되지 않는 곳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 쪽에서 특히 이제 도시명 생태관광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본 과제를 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양이 좀 많아서요. 저희가 좀 간단히 뭐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네. 과업의 개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환경 기반 생태관광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생태관광 수요 증가, 특히 이제 도심 내에서 서울 지역 내에서 이 생태관광 거점이 좀 필요하다,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도심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청 관광 자원화 관련된 연구를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으로는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와 그다음에 도림청 주변 관광 자원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범위로는 공간적 범위는 서울 전 지역과 도림천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로는 이 본 과제는 올해 이제 12월까지고요. 자료 조사는 저희가 19년부터 23년까지 자료 조사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은 올해 이제 9월과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 생태관광 여건 분석과 사례 연구,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도출과 도림천 부분에서 하천 자원 활용 및 트렌드 분석을 하였고 도림천 관광 정원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체계는 생태관광 관련된 전문기관과 그다음에 연구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과업 수행 체계 절차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과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이제 이해 당사자, 도림청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그다음에 생태관광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민,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 그래서 첫 번째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은 환경부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수한 자연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환경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여행으로 좀 정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서울 지역은 도시명 생태관광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세계 이제 도심 생태관광 협회에서 도시 생태관광의 정의를 또 다르게 내렸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자연 환경에 대한 보전, 그다음에 자연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과 특히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수익 창출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주요 키워드로서 도시명 생태관광을 좀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 이 도시명 생태관광은 도심에 있는 생태 자원, 저희가 이제 생태 자원이라 하면 뭐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지역다움과 같은 이런 문화 자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생태 콘텐츠로 융합을 한 후에 이것은 이제 유기적 체계로 인해서 생태 친화적 활동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주요 구성 항목으로는 자연 및 문화의 경험, 그다음에 해설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생태관광은 도시명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을 해서 생태관광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다양한 생태 해설과 생태 체험, 그다음에 경험을 도시 방문객들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좀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생태관광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태관광 조례를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수행을 하고 생태관광지를 좀 확장하는 지금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강을 이제 수발한다는 부분에서 서울형 생태관광과 유사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화강 중심으로 하고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성 시티투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지역 생태관광지인데 민관 협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여행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생태관광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로 저희가 좀 서울형 생태관광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 앙제에 있는 이 도시명 생태관광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수변 공간이 있고요.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조직에 의해서 생태관광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앙제에 관련된 얘기고요. 네. 독일의 함부르크 생태관광 가치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독일 사례는
뭐 생태환경, 자연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련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생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세르비아 노비사드입니다. 전통 문화와 이 자연 자원의 조화를 통해서 생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해외 사례입니다. 덴마크 이제 코펜하겐 요 사례입니다. 코펜하겐 사례도 이 섬 위주로서 생태 복원을 좀 여기는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생태환경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저희 이제 본 과제에 좀 적용을 해서 이후 생태환경 활성화 방안에 좀 도출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생태환경 서울 생태환경 자원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 저희가 연구진이 이제 논의 끝에 지구를 5지구로 좀 나눴습니다. 북한산 도봉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산림 생태지구 이제 가장 북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남산, 낙산, 그다음에 용산 가족공원을 중심 창덕궁, 경복궁, 홍릉을 같이 하고 있는 도심 역사 문화지구, 그다음에 한강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수변 생태지구,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림천이 이제 같이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탄선 습지와 도림천이 포함되는 하천 생태지구.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이 이제 선해도공원과 달마공원, 관악산, 불광천 일부를 하고 있는 아니죠, 왼쪽이죠. 생태학습지구가 있습니다. 5개 지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좀 자원조사와 향후 이제 프로그램을 좀 도출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이제 관련된 자원조사 및 여러 가지 이제 법제도적 검토, 이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법제도적 검토도 좀 한 이후에 저희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생태환경 활성화에 대한 이 발전 방향, 그다음에 만족도나 여러 가지 기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요자 분석을 좀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 분석은 크게 서울 시민 대상으로 한번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재 수요자 그래서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좀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국인 방문객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생태관광지 어떤 곳을 많이 방문했냐 서울 지역 내 했더니 이제 한강과 청계천, 궁궐은 이제 경복궁, 뭐 덕숭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 이렇게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궁궐, 한강, 청계천, 남산공원 이렇게 비슷하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방문횟 수는 이제 최초 방문이 좀 적었고요. 재방문 좀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방문 목적은 뭐 나들이 산책이나 자연 감상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일 여행객들이 좀 많았습니다. 내국인이기 때문에 숙박보다는 당일 여행객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동반 형태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이거는 공통적으로 외국인도 같이 높았습니다. 주요 관광 활동은 자연관광 감상이나 맛집 탐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의 활동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관광의 활동뿐만 아니라 생태 체험 활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거의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여행 지출 비용, 특히 이제 그 해설 서비스가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해설 서비스 지불 의향이 있냐라는 봤을 때 지불 의향이 있다가 한 5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지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한 5,000원 정도 이하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생태관광지 평가로서는 이제 자연경관과 접근성,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내국인들은 아주 높게 좀 평가를 하였습니다. 전반전 만족도는 이게 이제 외국인 나중에 뒤에서 보는 외국인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유형은 내국인 같은 경우는 자연 체험형, 먹거리 체험형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선호하고 있고요. 발전 방향으로는 자연 체험 기반, 그다음에 도심 기반, 역사 문화 기반 이런 생태관광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이 편의시설 개선, 교통시설과 생태관광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내국인 관광객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강이나 청계천, 궁궐, 남산공원들을 방문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연경관 감상이나 맛집 탐방, 축제 이벤트 참여하는 활동이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이 생태관광 프로그램 유형은 자연 체험과 먹거리 체험, 전시 관련 체험을 좀 선호를 하셨습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이 자연 체험과 도시 기반, 역사 문화 기반, 그다음에 치유 휴양 기반 이런 식으로 도심형 생태관광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부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조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되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탑3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100명씩 정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에 오신 분들, 와 보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생태관광지 방문했던 생태관광지는 이제 궁궐, 한강,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서울 숲, 서울 식물원, 이게 내국인에서는 안 나타났는데 방문하였다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에서도 궁궐, 한강, 남산 거의 비슷한데 서울 숲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네. 방문 횟수는 이제 최초 방문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방문 목적은 자연 감상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과 조금 차이가 많았던 게 역사 유적지, 아무래도 이제 경복궁이나 이 역사 유적지 같은 방문을 하는 거 목적으로 했던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관광 이 목적으로 방문을 좀 하셨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네. 숙박 여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숙박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호텔 정도에서 하셨습니다.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로 주로 이제 관광 활동은 자연관 감상, 레저 활동, 그다음에 쇼핑 이렇게 하셨고 역사 유적 탐방이나 생태 체험이 약간 좀 높았습니다. 내국인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출 비용. 특히 이제 지불 의향 같은 경우에 해설 서비스가 만약에 제공이 되면 생태관광지에서 지불 의향이 상당히 높았고요. 내국인에 비해서 이 어느 정도 지불하시면 10만 원 이상 정도가 한 50% 이상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내국인에 비해서 이 해설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많이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생태관광지 평가로서는 이 자연경관이나 정보 안내시설, 식당 음식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평균으로 봐더라도 내국인에 비해서 전반적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자연 체험형과 특히 여기 역사문화 체험형.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이제 내국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문화 관련된 이 생태관광 체험형 이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자연체험 기반, 그다음에 역사문화 기반, 치유 휴양 기반으로 생태관광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좀 저희가 도출하였습니다. 개선점으로는 관광지 편의시설 개선과 교통시설 개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종사원 주민 서비스 개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비슷한 이 생태관광 활동은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좀 나타났고요. 지출 비용은 외국인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족도도 외국인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생태관광 발전 방향에서는 이 내국인은 이제 도시명 생태관광 기반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도시명보다는 자연체험이나 역사문화형으로 생태관광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프로그램이 좀 이원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도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도림천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집 48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좀 프로그램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프로그램 부분이 좀 생각되는데요. 자료집 39페이지입니다. 자료집 39페이지에 보시면 슬라이드는 58쪽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전과 목표를 좀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료집 39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관광인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저희가 이제 4대 핵심 전략을 좀 도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권역별 특성화, 연계, 또 상생화, 체계화를 통해서 이 비전과 목표를 좀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보시면 도심역사문화지구와 산림생태지구, 그다음에 수변생태지구와 생태학습지구, 그다음에 하천생태지구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과 컨셉, 그다음에 발전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권역별로 또 권역별에 따른 발전 방향뿐만 아니라 권역별 전략도 좀 수립을 하였는데요. 각각 이제 권역별로 따른 컨셉과 방문객 특성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도출하였고요.
그다음에 권역 연계 방안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물리적 연계, 시티 투어 같은 경우 활용을 해서 셔틀버스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능적 연계, 상품화 연계 부분은 아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가 권역계 연계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 프로그램 또한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체험과 해설, 그다음에 관찰과 감수성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출을 해봤는데요. 권역별 이제 그 지구별 생태관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서울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3가지 원칙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 시민 그 방문객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생태계 지속 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자원의 연계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에 참여자가 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연계하고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이게 미션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3가지 원칙하에 제가 주요 대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인데, 대표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시간을 넘어 자연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산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설과 특히 이제 미션, 여러 가지 미션을 준 다음에 재미 요소를 포함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표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이 대표 프로그램은 관찰과 감성을 키워드로 해서 해설과 또 여기 코스별로 이제 미션을 여기도 또한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모두 이런 대표 프로그램들은 예약제 운영을 통해서 좀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을 좀 하였습니다. 이후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숲길에서 만나는 오감 여행, 그다음에 뭐 우리 동네 작은 습지, 이런 제한된 프로그램들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저희가 보실 때 47페이지, 그다음에 슬라이드 75쪽을 보시면 이런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 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저희가 좀 연구진이 제안하는 거는 이 서울특별시 내에 생태관과 관련된 이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저희가 가치행을 해서 서울특별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결론 부분에 이제 생태관광 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과업입니다. 큰 과업을 두 번째이고요. 도림천 관광자원화 방안입니다. 도림천 관광자원화 방안을 위해서 트렌드 분석을 좀 하였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거시적 환경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워케이션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 부분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적 변화로 이제 뭐 메타버스나 증강영실 부분이 좀 대두되고 있고요. 경제적 이제 변화로는 뭐 아무리 어렵지만 저희가 디지털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좀 되고 있고요. 환경적 변화로는 코로나 때도 거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자연 친화적 여행이 점점 더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이제 ESG,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변화로는 관광 부분에서 공정 관광이 좀 많이 가치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환경 변화 내에서 저희가 관광 트렌드는 뭐 공사에서 관광공사 제공하는 이 모멘트 부분인데요. 이제 일상 관광, 뭐 생활 관광, 이런 식으로 좀 요즘에 이제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내가 이제 관심사나 취향 관련된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 형태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생태관광 인식조사 결과 부분인데요. 매년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관련된 국민 인식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43% 정도가 생태관광을 인식하고 있지만 생태관광 참여 경험률은 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참여 의향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생태관광 장소로서 참여한 장소로서 보면은 산림숲, 해안, 습지, 갯벌, 강 하천 부분이 좀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명 생태관광으로서 많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천자원 활용 생태관광 사례 분석입니다. 부산에 이제 나오고 있는 온천전 정비 사업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 이제 비라룡 마루공원이라고 해서 이 공원 중심으로 호주 원주민의 삶의 터전이었는데 공원 역사공원화해서 할 수 있는 생태관광 사례로 저희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근 연계 자원 현황 부분입니다. 도림천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 뭐 아시는 것처럼 4개 구가 있는데요. 이런 관광 자원화 모색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된 생태관광 자원 현황도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중심으로 삼성산 좀 있고요. 역사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원 현황도 상당히 좀 많이 갖추고 있다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생태 자원 현황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 현황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 서울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이 도림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도림천 방문 경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여기 이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도림천 주변 4개의 지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약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별로 봤을 때는 관악구, 구로구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거주 기간도 좀 높았고요. 최근에 이제 방문한 생태 관광지를 쭉 뽑았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보라매 공원, 관악산, 만남의 광장, 그다음에 순대타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보라매 공원과 관악산, 만남의 광장, 영등포의 이제 물레 창작촌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5년의 생태관광 방문지 횟수는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주민 대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주요 방문 목적은 이제 나들이 산책이 높았고요, 자연 감상, 그다음에 야외 레포츠 활동, 축제 이벤트 참여로 방문을 주로 해주셨습니다. 정보원천 이런 거 있고 체제 기간 보겠습니다. 예, 도림천 방문 시 주로 한 2-3시간 정도 체제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 동반, 혼자나 친구 연인들을 많이 하셨고요. 주요 관광 활동은 자연 감상이나 레저 활동, 맛집 탐방으로 많이 활동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집주 비용을 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도림천에서 지금 현재는 없는데 해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없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있은 부분은 40% 정도인데 있으신 분 대상으로 해서 얼마 정도 이제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약 2-3천 원 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도림천 방문했을 때 주변 이제 관광 자원들이 많고 명소가 많은데 연계한 평가로서 이 접근성 부분을 좀 평가가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자연 감상, 식당 음식 이런 연계하는 부분이 좀 비교적 평가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깐 다시 보시면요. 네, 낮게 이제 평가가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그다음에 역사문화유산, 비용, 물가 이런 생태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 평가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도림천 관광명 전반적으로 좀 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만족도가 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 만족도는 약간 좀 낮은데요. 재방문 의도나 참여 의향은 좀 높게 나타났고요. 참여 의향으로서 참여 의향이 있다. 향후에 이제 도림천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참여 의향이 있다가 약 65%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방문객 선호하는 이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유형은 이제 자연 체험형, 그다음에 축제 이벤트형, 아무래도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그다음에 수변 생태 체험형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발전 방향으로는 자연 체험과 수변 생태 기반, 그다음에 먹거리 기반, 생태 교육 기반 이런 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개선점입니다. 편의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음식시설 개선과 확충 부분이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도림천 방문객들은 이제 가족, 친구, 연인들이 좀 보라매 공원이나 관악산, 만남의 광장을 많이 방문을 해주셨고요. 이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프로그램 만약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참여 의향이 좀 있으신 걸 나타났고요. 도림천 발전 방향으로서는 이 자연체험 기반과 수변 생태 기반, 그다음에 역사문화 기반과 먹거리 기반 관련된 생태관광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림천은 이 자연체험과 수변 생태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향후 이제 발전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저희 연구진이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자원화 방안 기본 구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악구 지역은 관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생태관광 자원화 계획이 좀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림천 주변에 상당히 이제 문화 자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와 스토리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이 관악산에서 발원한 도림천 이런 이제 생태 관련된 생태 자원을 친수 공간하는 부분을 좀 기본 구상으로 담았습니다.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이제 하천 훼손과 이제 복원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시,
문화예술 계획을 하는 것이 좀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예술가, 지역에 있는 예술가를 통한 이 여러 가지 정기 공연, 관람과 참여에 공연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도림천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체험과 활동 프로그램을 좀 제안을 하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화하면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관악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맥과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림천 중심 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의 관광 자원화 이 방안은 저희가 이제 기본 방향으로서는 이 생태관광 브랜드 체계 정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생태 자원을 좀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과 청소년 참여할 수 있는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환경 생태 거점을 연결해서 도림천 산길이나 물길 트레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도림천 주변의 산지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림천 주변에 여러 가지 먹거리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먹거리 자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화 이제 방안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복개 구간을 철거해서 이제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그린 매직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간을 좀 기존에 있는 공간에 이제 지역과 이야기를 담아서 어울림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 공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과 스토리를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악산과 도림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좀 프로그램화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체험 컨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저기 법제적 부분도 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악구 주변 하천에 이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영등포구 하천에 이 똑같은 이제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좀 제정안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아마 향후 이제 같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 생태관광 및 지원 조례안과 같이 한번 연계해서 여러 가지 하천 자원 활용해서 생태관광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림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콘텐츠 및 프로그램도 이 체험과 해설, 그다음에 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좀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도식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거점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도림천 이 관악구 에서도 이제 상당히 거점 부분이 와서 이 거점에 따른 개발, 그다음에 거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두 가지 부분인데요. 도림 브릿지 엔티어링 부분입니다. 이 미션 프로그램으로서 개인도 참가할 수 있고요. 소그룹 참여자를 통해서 이것도 사전 예약제를 좀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중도 좋지만 주로 이제 주말 프로그램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코스는 도림천역부터 서울대 벤처타운역까지 이렇게 생태관 코스로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악산 물길에 따른 이 도림 생태 오락실 부분인데요. 도림천 생태 체험 부분입니다. 환경교육 할 수 있는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서 이 관악산 도림천 상류 지역부터 도림천 중하류 지역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들을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이제 자료집 65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예,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과업을 통해서 아직까지 뭐 저희가 정제된 결론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제 과업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제 본 과업을 통해서는 이 서울특별시 이 지속가능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육성 방안을 좀 도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 특히 이제 서울특별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 그다음에 주민 조직 이런 양성 방안도 한번 제안을 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도시명 생태관 관광지로서 이 서울특별시 인지도가 상당히 좀 현재는 낮은데요. 이 도시명 생태관 관광으로서의 본 과업을 통해서는 서울특별시 인지도 강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비 계층인 특히 이제 도림천 같은 경우는 도시민들이 주요 소비 계층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민들 접근 용이한 도시명 생태 관광지로서의 서울특별시 인지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좀 본 과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관광 주요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도림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림천 생태관과 관련된 사업들, 저희 특히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탐방, 체험,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네, 여기 세 번째입니다. 네, 그다음에 생태관광 지역 연계, 그러니까 도림천 주변 생태관광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 적용, 확대를 통해서 지역 주민, 지역사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제언 부분입니다. 이거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칭 서울특별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생태관광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을 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태관광 관련돼서 컨트롤 타워가 아직 현재 조직이 없기 때문에 생태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이 생태관광 관련된 업무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관광 지원센터가 있고요. 전라북도에 있고 현재 강원도에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언입니다. 특히 이제 생태관광 관련했을 때 민간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오게 되면 이 생태관광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 지역의 이제 자원의 역량을 좀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화두인 협력적 거버넌스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의체 구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꼭 저희가 생태관광 지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요즘엔 기술의 이제 발달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및 그다음에 도림천 관광 자원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명국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방대하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발제 우리 교수님 또 토론자분 다 이리 같이 박지성 의원님도 여기 다 같이 앉아 주시면 됩니다. 예, 나와주세요. 장순욱 의원님. 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백균 교수님은 발제를 해주셨고 토론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님이신데 구로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구 의회의 장순욱 의원님도 동작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장순욱입니다. 영등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최병열 명예이사장님은 영등포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관악발전협의회 이석근 대표님은 관악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켤까요? 꺼도 될까요? 예, 그러면 꺼주시고요. 우리 구로구에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예, 그러면은 영등포구에서 오신 분, 그러면은 영등포. 예, 동작에서 오신 분, 그리고 관악에서. 예. 예, 마치 짠 것처럼, 예, 다 똑같이 오셨네요. 짠 것처럼 똑같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또 관광재단에서 많이 오셨고요. 또 팀장님도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7분 정도면 뭐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실 것 같고요. 해주실 것 같고요. 토론 순서는 박질성 의원님, 장순욱 의원님, 최병열 이사장님, 그리고 이석근 회장님의 순으로 토론을 하실 거고요.
토론이 끝나면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이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실 때는 누구를 집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누구한테 나는 질문을 하고 싶다. 누구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박칠성 부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도 잠재된 관광자원이 곳곳에 있으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생태관광은 대안적 관광의 한 형태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실황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13년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 12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5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생태관광 역사가 10년이 지났지만 서울 내에서의 도시명 관광은 아직까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과거 600년 수도의 역사와 함께 역사적 유물, 경관은 물론 조경녹지, 하천 및 습지, 산림지 등 풍부한 도시명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반대로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관한 제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구 주제가 서울시 전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특히 도림천 관광자원 발굴까지 수행하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유정희 의원님이야말로 저보다 먼저 도림천 살리기에 열정을 갖고 노력해 오신 선발 투자이십니다. 그런 유정희 의원님을 보고 본 의원도 도림천 지키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민들이 도림천을 자주 찾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 나름대로 도림천 가꾸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도림천을 관광지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시민들이 휴식하고 일상을 즐기는 공간이라고만 여겨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주제를 접하면서 관점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림천과 맞닿아 있는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각 자치구에 있는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한다면 서울시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들의 만족이 우선시 돼야 향후 생태관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활성화되고 활기를 되찾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생태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 관, 협력이 꼭 필요하고 본 의원도 여기에 힘껏 돕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생태관광은 아무래도 개발 대 보전이라는 갈림길에서 선택이 필요한 만큼 두 키워드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도림천으로 예를 든다면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 유지용수, 풍수해 등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도림천 환경을 보존하는 일과 어떤 관광 요소들을 부각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지 어떤 기반 시설이 필요한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도림천을 비롯한 서울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좋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도림천 지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채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작구의회의 장순욱 의원님의 토론을 읽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순욱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생태 관련된 관광에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접한 것은 올 초에 그때 이제 지역의 생태 관광에 관련된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추천받으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뭐 우리 좌장을 맡으신 우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또 이 생태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대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새겨보면서 또 이번에 이제 이 연구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먼저 이번 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 자원화 연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대구대학교 김병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 토론자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가지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과 또 제안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하려고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챕터별로 좀 나눠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 도시 생태 관광 도림천의 연계성 해가지고 이제 국내 생태 관광 분석이 슬라이드 15쪽에서 25쪽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내 생태 관광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이 전체적인 자료를 한 2번 정도 정말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우선 먼저 도림천을 먼저 연상을 시킨 다음에 이쪽에서 연구되었던 그런 사례를 좀 접목을 시켜봤는데,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 도림천과 연계성을 몇 퍼센트 정도 찾아볼 수 있을까? 참 정말로 찾기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주도 생태관광이나 울산 태화강 관련된, 저도 태화강을 저는 가봤기 때문에 태화강하고 우리 도림천하고 연결을 시켜봤는데 도저히 그림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성 치티두어, 그다음에 예국 같은 경우도 프랑스 앙제, 여기 우리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 다녀오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를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보더라도 이게 좀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가? 그 이외에도 또 많이 호주까지 해가지고 독일 함부르크 또 호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제 도림천에 관련된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연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태관광 수요자 분석이 슬라이드 42에서 5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건 뽑아와가지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아서 공부하느라고 살펴봤기 때문에 슬라이드 25쪽이면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22페이지 쪽에 있다고 합니다. 22페이지에 생태 관광 수요자 분석에 관련된 게 이제 42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42쪽부터 이제 42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42쪽에 보면은 그 슬라이드 40쪽 국내 그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자연 체험 기반 생태 관광의 발전 방향으로, 그리고
선호하는 유형, 자연 체험, 먹거리 체험, 전시 관람 체험, 치유 휴양 체험형 이런 걸 선호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기 보면은 맨 앞에서 그런 설명했듯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페이퍼는 정리를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도시 생태 관광이라는 요 정의를 봤을 때 여기에 과연 우리 도림천이 적합한가도 좀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근접하게끔 관심 저기 근접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국인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죠. 애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56쪽에 보면은 그 관련된 그 전체적인 조사 분석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체험을 많이 이제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림천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나오면은 최고로 좋죠. 다양한 어떤 자연에 대한 체험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우리 도림천 처음 저쪽 관악구부터 시작해 영등포 이렇게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물론 저는 동작구민이고 동작구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동작구는 사실 차지하는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고요. 불과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위치 그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그 사례 조사 미리 분석한 것도 이제 영등포하고 관악구만 되어 있어요. 구로구도 빠져 있고 동작구도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한번 도림천 전체를 살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제가 전체를 그려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접해봤어요. 접해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도림천이 그런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떤 그런 체험이라든지 역사 문화 먹거리 이런 것을 갖다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걱정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57면을 보면은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시사점하고 결론을 냈을 때 이제 보통 내국인과 냈던 외국인들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여기 이제 수요자 분석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내국인과 외국인이 얼마나 사실 도림천을 찾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도림천 관광에 대한 자원화 연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슬라이드는 82쪽에 있습니다. 그 책에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51쪽이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지역 현황, 자원 현황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동작구 관련된 이게 큰 틀에서만 본 것 같은데 녹두거리, 관악구, 고시촌 시크릿토, 그다음 삼성동 시장이 이제 보통 관악구고 신원시당, 보라매공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계 현황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동작 8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사가 좀 미진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4쪽에 보면은 도림천 생태관광 수요 추정에 관련된 게 쭉 나와 있는데 자연 체험형이 21%, 축제 이벤트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수변 생태 체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에서도 좀 본 연구에서 찾아보는데 조금 나중에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연계하는데도 제가 그려지지 않았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96쪽에 보면 이제 개선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97 슬라이드 97쪽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결론 및 시사점을 나타내는데 이 도림천 방문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 친지나 가족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라매 공원, 관악산, 만남의 광장 이렇게 이제 뭐 그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도림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라매 공원으로 많이 옵니다. 보라매 공원 오는 분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활동으로 자연경관 감상, 레저 활동, 맛집 탐방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정도에 높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저는 좀 굉장히 의구심을 좀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도림천 관광 자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98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 자원화와 문화와 스토리 연계 방안, 도림천 생태 친수 공간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뭐 물론 이제 관악산 중심으로 해서 되는 부분은 되지만 우리 동작 쪽에 어떠한 그 자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제언을 몇 가지 좀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서.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앞에서 이제 서울시 전체적인 생태관에 대한 스와트 분석이 있었는데 이 스와트 분석을 우리 도림천에다가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연구하는 이게 가장 기본 포인트가 도림천 아닙니까? 그런데 도림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게 이제 서울시 생태관광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연구가 또 본 사업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게 이제 활성화된다면 그 전에 앞서서 그러한 그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제안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적용이 도림천에 부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이게 단순히 이제 뭐 페이퍼로서 연구로서만 낸 것이 과연 그 실질적으로 도림천의 어떠한 그 생태 그 공원, 생태 어떤 그런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게 적합한 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는 뭐 연계시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더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걸 바람이고 그 다음에 동작구 관광자원 이거는 제가 동작구 의원이기 때문에 동작 관광자원 발급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중요 도시로서 현충원도 있고 용영저정봉도 있고 이건 영조대왕이 이제 갔을 때 행차할 때 쉬었던 공항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여기서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그 보라매 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울시 도시 안에 있는 공원 중에 상당히 굉장히 크고 그 이외에도 뭐 실미도 사건이 그 발발했던 장소도 사실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자원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그 관광자원 발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도림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림천 물이 다 썩어 있습니다. 홍수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평상시 가면은 거기에 냄새 나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질 개선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었는지 사실 그 내용은 빠졌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거기다 앉혀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물에서 냄새 나면은요 거기 안 갑니다. 그냥 썩 냄새가 막 나거든요. 저는 거기를 한 2년 가까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면 그 냄새가 좀 없는데 비가 안 오면은 제가 구로구 금천구부터 자전거길로 이렇게 제가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런 노력의 연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러한 그 도림천 생태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게 과연 조례로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우리 본께서 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께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후환경 대응에 대한 탄소 제로 이것이 과연 거기에는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도림철을 생태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가져주고 그다음에 셋째 이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게 이제 꼭 다시 한번 해서 이 도림천이 정말 사람 숨쉬는 어떤 생태 관광 도시 또 내국인뿐 외국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바람으로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제가 길게 했는데요.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토론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순욱 의원님 짧게 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짧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2의 발제를 들으신 것 같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림천에 대해서 생태관광 활성화의 측면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셨거든요. 한두 가지가 뭐예요? 그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이라고는 안 하셨고 한두 가지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데 하면서 지금 안 이쪽에 하셨거든요. 프로그램을 그 개발한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기억을 다 못하는데 그거를 저 말미에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그 생태 관광을 해야 되는데 갔는데 너무 더러워. 그 냄새가 나.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 되죠. 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 수가 없어. 내가 도림천으로 가깝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수질, 수량, 접근성은 도림천 생태 관광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수질과 수량은 뭐 거의 형제죠. 예, 그 도림천은 그 대표적인 도심화되면서 건천화된 하천이고요. 청계천이나 뭐 마찬가지로 한강물을 펌핑을 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게 동작구가 시작되는 그 보라매 공원 지점 거기가 도림천과 봉천천이 합류를 해요. 거기서부터 행정구역은 이제 동작구가 시작이 되는데 물이란 것이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면 중간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면 그냥 더러운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봉천천은 지금 완전히 복개되어 있어서 거기는 지금 차집도 되어 있지 않고 도대체 땅속이니까 무슨 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마른 상태로 있지만 건천화된 상태로 있지만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들이 굉장히 더러워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거든요. 그래서 그 물들이 동작구로 영등포로 가면서 계속 더럽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봉천천을 뜯어내면서 거기서도 유량 확보 그리고 수질 개선 문제가 담보가 돼야 되고요. 나날이 발전을 하니까 새삼스럽게 이번에 청계천을 가봤더니 청계천은 그 수도 한강물을 펌핑을 해서 흘러나오면서 그거를 다시 중수도화 시켜서 흘려보내요. 그 한강물을 한 번 더 걸릅니다. 그래서 물도 깨끗하고요. 또 냄새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생물들도 서식할 수가 있는데 도림천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 시설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폐기된 그런 수질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재활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예산을 알아보니까 자치구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천상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저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발제를 잘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영등포구의 최병렬 이사장님 토론 들으시겠습니다.
예, 영등포 최병렬입니다. 오늘 서울시와 또 우리 유정희 시의원님, 박칠성 시의원님, 김지향 시의원님, 특별히 우리 도림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이 도림천 지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껴보는 거고 저희 지역에 이제 함께 하면서 우리 도림천 또 뭐 우리 장순옥 의원님께서 너무 발제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은. 예, 우리 연구팀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림천이 약 한 14km 좀 넘는데 저희 이제 영등포나 구로 구간은 약 한 4km 정도에 미칩니다. 이제 저희 영등포에 접하는 지역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은 이제 다문화 이 가족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평소에 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년, 20년 뭐 전에보다는 지금 많은 개선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 전에 보면은 저희들 주변에는 그냥 중장비 이런 쓰레기들 갖다가 적재하고 이랬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칠성 의원님과 김지향 시의원님이 그 적재물을 약 3만 톤 이상 이렇게 준설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그 주변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물고기도 많이 서식을 하고 하는데 이 원초적으로는 지금 적재물 준설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연구한 부분은 이 부분이 실현되려면 참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 보면은 이제 유수지가 있는데 그 유수지에 침체돼 있는 그 물이 얼마나 지금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수문을 여는데 장마가 져서 쓸려 내려가면은 악취가 없어야 되는데 악취가 더 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유수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지금 도림천 주변에는 조명이 많이 좀 어둡습니다. 현재 저 구로구 쪽은 조금 그래도 나요. 이쪽 그 동작하고 영등포 쪽 조명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또 모순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동물이나 이 물고기들이 서식처를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 인간의 휴식처를 자칫 잘못하면 파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우리 연구팀과 발제자 또 우리 장순욱 의원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병렬 명예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딜레마죠. 인간과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 식물, 물고기, 새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냥 보기만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영원한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최대한 서로 지켜가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원고가 있는데요. 관악발전협의회의 이석근 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저는 관악발전협의회 회장 이석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의 발표 토론의 내용은 좀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현실 문제를 제가 체험하고 연구되고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책에 제가 파일을 들어가지고 책자에 좀 올려져 있네요. 특히 우리 유정희 시의원님은 저희 관악구의 같은 제가 사는 시의원님이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고 또 도림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자기 닉네임도 도림천 똑순이라고 이렇게 되고 이메일 주소에도 도림천 이렇게 할 정도로 수십 년간 애정을 가지고 도림천을 최고의 하천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제가 좀 협조도 하고 또 도림천이 최고의 그 명품 하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난 7월 6일 날 1차 생태관광협회 주최를 해서 도림천 탐방을 했습니다. 또 8월 14일은 두 번째로 홍제천, 청계천을 답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저는 도림천을 자전거를 타고 안양, 팔당대교, 행주대교 여기까지 수없이 예전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도림천에 대한 비교 분석이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 들면 안양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생태관광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이웃 하천이지 않습니까? 몸을 같이 하고 있는. 근데 거기도 제가 예전에 많이 다녀보면 하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물에 막 썩은 냄새 나고 그 주변 경관이 안 좋았는데 그게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지금 이곳에 하천이 연결되어 있는 하천이 됐는데 도림천만 이렇게 하천 오염 또 주변 경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다고 한다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눈으로 보고 또 확인하고 이런 면을 조금 이 책자에다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올려놨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우선 도시 문명이라고 하면 요즘 서양 유럽 세 각국이 도시 문명 경쟁력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면 도시 브랜드 가치 페르소나란 말이 있는데 그 하나의 인격체처럼 어떤 그 가치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 느낌이 있는 거죠. 도시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생태 관광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태라면 자연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아까 우리 말씀을 유정 시험도 하셨지만 대립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할 것이냐 또 인공미를 가미해서 우리가 휴식과 레저, 관광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또 장사도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주거 환경이 좋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태 관광 활성화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혼란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미와 인간미, 인공미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를 맞추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림천의 자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저 도림천 상류에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산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구로, 동작, 또 영등포 이제 한강으로 이어지는데 그 자연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게 되면 직접 우리가 봤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그 비가 오고 그러면 하천에 하상이 그 모래라든지 자갈이 그 강변에 막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잡초가 나는데도 그 제거하지 못하고 아주 지저분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 또 고가돌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서 그 강둑을 뭐 파괴시키는 이러한 얼음이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간 지역에 그 있는 구하고 관악구 상류 지역에 있는 저희 주민들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유정희 시원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번에 4개구가 합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저는 거기 방점을 두고 이번에 확실한 우리 방안이 나와서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 잘 나와서 도림천과 그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관악구 관악발전협의회 회장으로서 도림천뿐만 아니라 그 많은 관악산 관광이라든지 상권 살리기라든지 뭐 교통 인프라 문제 뭐 등등 이런 문제를 많이 제가 타치를 하고 또 관여를 하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도림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혈관 같은 사람이라면 혈관 같은 존재 아닌가. 혈관이 죽으면 곧 죽지 않습니까? 그럼 도림천을 살려서 그 한강에서 상류로 간통을 해서 관악산까지 올라오는 이 주변 지역이 최고의 그 명품 마을 같은 것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몇 가지 정리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그 도림천의 그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지금 아마 제가 기록된 거 보시면 이 칼라판을 보면 좋은데 학생에 대해 참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도림천을 비롯해서 각 하천이 그 길 리버 워크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천 주변의 길이 너무 컬러풀해요. 녹색, 뭐 붉은색, 정신없이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이게 뭐 거의 개성이 없이 차별화가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걸 또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강변을 보게 되면은 그 무채색으로 보통 돼 있어요. 이 원색이라고 하잖아요. 원색은 저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채색으로 해서 약간 톤을 약간 뭐 회색이라든지 흑색이라든지 이래서 안정감을 주고 대신 그 주변의 환경을 그 화려하게 함으로써 환경이 돋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천 뭐 길 도로 이게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죽어버리는 역효과를 내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직 인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주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런 모습을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뭐 참고를 하십시오. 부산의 뭐 원천천이라든지 뭐 도봉산, 도봉천이라든지 뭐 중랑천 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공통된 하천의 그 미적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또 거기다가 뭐 우레탄을 거의 깔거나 우레탄은 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암연구 기관에서도 인체에 해롭다고 이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 그 강변 주변이 너무 그 돌무더기를 해서 그 앉아 놀기도 힘들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얼마든지 석재 돌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고 계속 해오더라고요. 어렵다는 홍수가 나면은 뭐 썰리 내려가기 때문에 어렵다. 돌벤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그 영등포 내려가니까 그 나무를 조경을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밑에서부터 상류까지 최대한 나무와 풀과 꽃끝을 해서 생태하천의 요소를 갖추면서 그런 변화를 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보도를 이제 그 길을 가는데 그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그냥 우레탄에서 아주
편리하게 다 해놨습니다만은 그 도보에 걸어갈 때에 그 약간의 테마를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부는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구간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어떤 것은 자전거, 지금 자전거 뭐 산책길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구간을 해서 좋은 의미로 부각되지 않겠는가 생각 들고요. 그 황토길 이야기를 저 주변에 많은 분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도림천에서는 어렵다고 좀 판단해요. 물이 넘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상류 지역에 우리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들물 공원이라고 거기 한 150m 거리가 있는데 그 돌면 뭐 거기 적당히 해서 상류로 올라와서 건강 정진을 하는 의미에서 황토길 걷기 이런 것도 하나 연계시켜서 테마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한 건데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 인제 가면 방태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침가리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곳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서 한번 해봤더니 이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속을 이렇게 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깊은 곳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깊은 심산유구이기 때문에 거기 관광객들, 등산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주변에 또 이제 그 아래쪽쯤에는 뭐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뭐 칠림 사거리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그 어느 그 수지를 우선 개선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적절한 그 코스를 정해서 저 도림선 상류까지 물길 걷기 트레킹 코스를 만든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그 다리의 모양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다리 모양을 봤을 겁니다. 다리 디자인이 솔직히 말해서 이 도림천 그 주변에 있는 다리들이 좀 고품격은 아니죠. 예. 이것을 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로 이제 이런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너 강변이라든지 탐즈 강변의 그런 그 강변에 있는 다리라든지 또 일본에 제가 이제 갔을 때도 하라쿠주 그 진구밭이라는 도쿄 메이지 신궁 앞에 있는데요. 그런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은 그 다리 모양이 상당히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 고품격 외국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상당히 그 아름답고 고전적이면서도 품격이 있는 뭐 이런 다리 모양도 앞으로 생태관광협회 서울시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에 있는 다리 모양보다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도림천 다리 모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리에 여러 가지 현란한 그 불빛을 우리가 가변형 조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을 보기는 순간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 장기적으로나 또 외국 관광객을 볼 적에는 이게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그 요란스러운 그런 그 조명을 설치 안 하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좀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뭐 지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명을 이제 할 적에 제가 일본에 그 2017년에 갔을 때 좀 올려 고베항에 갔는데 이것은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도림천에 그 헤어로바이라든지 백조라든지 이런 새들이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태 하천이 되게 되면은 그 어류들이 좀 많이 이제 서식하게 되고 잉어라든지 이석근 회장님 7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조명도 이렇게 좀 제가 그 치러놓은 대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정도를 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조교를 제가 해놨는데 그 청계천 거기 가면은 그 천변 주변을 아주 그 조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가족끼리 나와서 또 해가 지면 많은 사람 나와서 연인들끼리 모여서 또 조격도 하고 그 물에 노는 그 새와 어류를 구경도 하고 이런 그 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도림천에도 어떤 곳에 지정을 해서 이런 조격할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해봅니다. 결론은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한번 이 자료를 보시고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제가 팔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석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림천은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가장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류는 일부가 완전 복원되어 있고요. 또 일부 지류라고 할 수 있는 봉천천도 지금까지도 완전 복원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천화되어 있고요. 또 가다 보면은 2호선 전철역이 도림천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 교각도 있고요. 그래서 하천이 자연하천으로 되도 복원하기 가장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게 자연의 모습을 좀 더 되살려가고 있노라 보니까 어느 하천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만큼 많이 훼손될 정도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있었고 또 훼손할 만한 사람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자연의 모습을 띠니까 그만큼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림천을 방문해 주신 여러 하천들을 두루 방문했던, 탐사했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도림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분들에게 또 한 번 감사의 마음을 그런 느끼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 75쪽을 보면 75쪽의 위에 사진에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 왼편으로 아이들 셋이 있는 데가 여기가 물놀이장이고요. 거기 위에 어떤 하얀 옷 입은 티셔츠 입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수변무대예요. 여기가 수변무대고 지금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2023년도에 1월 달부터 현재까지 200회를 훌쩍 넘는 공연, 행사, 축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느 한 군데서 한 게 아니고요. 관악구청의 치수과에서 수변 무대를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해준 횟수가 그렇고요. 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엄청난 행사, 공연, 축제가 있었고,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마다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정말 엄청난 문화예술의 핫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훌쩍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실 건지를 먼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현장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뭐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수질 문제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좀 구로구 입장에서 왔으니까 저도 구로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동작구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대방천이 이제 비가 나오게 되면 그쪽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유수지 빗물 펌프장이나 그쪽에서 대거로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관악구 지금 말씀하신 데 관악구에서 나오는 어떤 부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구로구에 항상 그 준설이 쌓이고 뭐 이런 게 필요할 정도로, 영등포 구간도 뭐 4km 구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구로구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방류되어져 있는, 서울시에서 지금 잘못 관리를 하고 있는, 하천 잘못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여과 없이 지금 계속 저희는 그냥 바꾸면은 걸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은 지금 동작구, 영등포구, 그건 어떠한 그 모든 수질에 대한요. 그러면 그게 해소된 상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검출되고 있어요. 뭐 나비라든지 뭐 기준치 환경부 기준에 뭐 한 7, 8배가 이렇게 검출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뭐 의심하고 있는 사항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항상 검출하면 낮게 나오든 많게 나오든 그 수질을 들여다보면 분원성 대장균하고 대장균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거의 뭐 측정하지 못할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대로 정화시설이라든지 비몰펌프장이라든지 과거에 20, 30년 전에 그거를 도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안으로 있었던 것들이 그게 지금 과포화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지금 전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영등포구는 영등포구대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활성화가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구로구는 또 구로구 나름대로의 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수질에 대한 개선은 근본적인 개선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들은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게 생태 관광화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 구간 지금 가장 심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그쪽에 그 대림역 쪽에 그쪽 구간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영등포 지금 현대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구간들, 도림천 저희 이제 비슷한 구간만 말씀드린 거예요. 구로 구간으로 놓고 보자면요. 구로구에서 지금 테크노마트나 저쪽 안쪽 저쪽 그쪽하고 그 나오는 구간들이 또 있어요. 몇 구간들이 있습니다. 신도림역을 지나가는 그런 구간들. 이제 그 구간들에서 그리고 그 대방천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에서 나오는 그 구간, 영등포구가 있죠. 대방천에서 흘러나오는 구간. 이러한 구간들에 대한 어떠한 그게 조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수질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근본 방안이 없고 이렇게 그냥 10가지 그냥 물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 구간에서 떠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오는 기준 데이터치로 갖고 도림천은 안전한 하천이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걸 한 8년째 제가 이거를 민원을 제기를 해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관악구나 이런 데는 그래도 유정희 시의원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나마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박재성 시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번에도 좀 그런 게 개선이 됐었는데 이제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질 개선 없이는 수질 환경 개선 없이는 이게 되지 않고 악취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태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모호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모이는 구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발제자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잠깐만요. 네. 지금 5분 넘게 말씀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1분, 예. 30초에 끝내겠습니다. 예. 이게 발제자 제안들을 놓고 보자면 사람으로 놓고 보자면 머리는 이만한데 손발은 작고 다리는 작은 거죠. 몸통도 작고요. 그럼 뭐냐면 물론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을 관광하는 건 좋지만 균형적인 어떤 안배가 되어져 있고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 구로구에서 오신 지킴이 분이신데 3번째 발제를 마치셨습니다. 예, 그럼 우리 관악의 권미성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관악에서 온. 짧게 하실 거죠? 네, 예. 5분 안에. 아니 5분 좀 길어요. 예, 한 1분, 2분. 네, 저는 관악구의 7대 의원을 지낸 바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학교 리더십 대학원이라고 서울대학이 관악구에 있는데도 서울대학은 굉장히 섬같이 관악 주민들하고 어울리지를 않고 따로 노는 공화국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서울대학이 어떤 자성이 최초로 일어나면서 관악 구민들한테 강의를 오픈을 하고 그 전에는 막 200만 원, 500만 원 줘야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한 10만 원에서 5만 원, 뭐 20만 원 미만에서도 서울대학교 강의를 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최초로 열렸고 거기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리더십 개발대학원이 이제 최초로 관악 구민들한테 5만 원, 6만 원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학기를 끝내면서 주민들의 이제 여러 발표, 리포트, 졸업 발표가 있었을 때 문화관광부 요거하고 좀 주제를 국한을 해서 문화관광 팀에서
도림천 개발 프로젝트라는 그 논문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이 이제 서울시 의회로도 들어가고 관악구청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관악구의 그 예산으로 그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도림천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 그때 최초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그 관악 구민들의 그 깊은 꿈과 비전이 이제 담겨진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이 도림천이 그때 이제 그 물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나 악취 이런 건 기본이고, 또 거기에서 뭐 물고기라든지 뭐 옆에 그 갈대라든지 뭐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갖춰졌고, 저는 여기에 그 김병국 그 발제자님한테 그 제안 내지는 좀 확인 여쭙고 싶은데, 그때 그 개발 프로젝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청계천 개발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잖아요. 근데 청계천은 기본으로 그 벽이 있잖아요. 그 천마는 없고, 근데 이게 도림천은 상당한 3km 이상의 그 처마가 계속 돼 있잖아요. 천 양쪽으로. 그래서 이 처마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공간을 굉장히 이 생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기본으로 함께 가지고 가면서 문화적인, 생활 문화적인 그런 공간으로의 활용도, 그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제 그 프로젝트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김병국 발제자님한테 확인차 드리고 싶은데, 처마가 있는 그 점을 잘 활용해서 저는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그 천정화를 우리의 그 가장 긴 한국의 역사가 5,000년 이상을 인정받잖아요. 이렇게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인정받는 나라가 세계에서 3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긴 한국의 역사를 그 도림천의 그 천정에다가 이렇게 쫙 그 문화적인 그런 그림으로 공부하는 역사장 내지는 그 문화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뭐 생태 하천 이후 말을 끊어서 그런데 네, 죄송한데 5분이 넘었고 그 의견에 질문이 대해서 구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듣도록 하죠. 비전이 있다고 관련이 콕 집어서 생각이 질문을 되는지, 해주셨으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지, 그때 네, 논문 답변을 발표하면서는 상당히 좋은 그걸 했는데,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다 들었어요. 지금 늦었지만은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방향이 갔으면 좋겠다. 이제 궁극에는 당장은 이제 어렵지만 됐어요. 이제 됐고 이제 시간 감사합니다. 관계상 이제 질문 답변은 이걸로 마지막으로 해요. 말씀해주신 부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금 잘 방향성을 못 잡겠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 연구진은 좀 검토를 하고 적용 가능성을 좀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답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한도 끝 없이 계실 수도 없는 거고 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짧게, 정말 짧게, 정말 마지막으로 1분만. 다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이 구로구는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지금 저희가 다양한 레저도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좋다고 해서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도 제안 드렸는데, 마라톤 트레킹 뭐 그런 코스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로구에 관한 기본 구상이나 추진 전략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건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동작이나 구로구는 약간 좀 소외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자료 지금 만들 때 구성을 할 때 좀 자료를 좀 늦게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구 이제 저희가 2개구 기본 구상을 말씀해 드렸는데, 주신 내용 조금 더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4개구에 대한 그 기본 구상 또 저희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 예, 정말로 간단하게요. 1분. 예, 마이크 주시고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 우리 영등포 지킴이 어르신이신데, 예. 장 의원님이랑 또 최병렬 이사장님이랑 박 의원님이 그 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추가해서 악취 제거하고 그 빗물 유수지 관련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시설 방안, 보안 방안이 있는지 그 내용이 여기 결론의 한 줄에 밑에서 그 6번째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유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여기 한 줄로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구로나 영등포는 도림천 호안에 파크 골프장 있지 않나요? 있죠. 그 호안이라고 하죠. 예, 호안이고 고수부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수 호안이죠. 그래서 충분히 트레킹이나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마라톤이나. 그리고 우리 권미성 씨는 그 잠수함 얘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났고 그 공간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림천 상류 지금 1.35km를 복원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와 비슷한 형태가 이어지거든요. 완전히 열 수가 없어요. 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시 공간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미술 공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발제자님, 요거는 이제 결론을 내기 전에 결론에 풍부하게 하기 위한 그 공청회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국 교수님, 우리 토론자분 하실 말씀 있으면 20초씩 한 말씀 하시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을 지켜달라 그래서 미리 짧게 했습니다. 저는. 근데 단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말씀하신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태관광이 될지라도 내려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안을 이제 실제 우리 유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상임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 상임위가 또 하천 부분의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지금 현재 우리 유지용수 지금 현재 13,000톤 정도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갖다가 실제 지금 서울시 계획입니다. 작년 제가 얘기할 때 제가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설계비 용역비를 내가 태워서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그 사업이 약 460억 정도 그때 했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다시 이제 용역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비용이 약 560억 정도 지금 그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림천의 물이 3배에서 4배 정도 흐른다 계속. 그리고 지금 우리 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봉천천인가요? 그 부분에 또 문제도 지금 제가 아는 지금 우리 송도호 위원장이라고 우리 도안이 지금 위원장입니다. 우리 유정 의원님하고 같이 헌법에서 많은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 악취 제거 수질에 대한 많은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아이디어들은 저희 연구진 좀 받아서요. 많이 이제 검토를 한 후에 저희 보고서에 좀 내용을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네, 끝. 김 처장님 한 말씀.
저희 과제가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 및 도림천 관광 자원화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게 오해 부분이 계속 있어서 도림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라고 하는 자원을 저희가 드리는 그런 과제예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장순욱 의원님은 가셨는데 도림천이라고 하는 중요한 섹터가 있었고 그 섹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 연구가 중심이었다 보니까 그 각 구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담기에는 제한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여기 우려가 굉장히 많으시는데 도림천에 관련한 관광 자원화는 기본적으로 다 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도림천은 하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연계 현황 자료는 꼼꼼하게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오면 이제 각 구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피드백을 받아서 이거는 저희 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제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남은 시간 동안 보고서에 충실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서울 생태관광과 도림천 관광 자원화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